안녕하세요. 내 몸 좋지. 오늘의 주제는 항산화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프리레디칼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항산산소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항산화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항산화제를 살펴봤습니다. 항산화제로는 SOD2와 비타민 A, 그 다음에 비타민 C, E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연이어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속에 가장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글루타치온의 구성 성분은 글라신과 글루타민산, 시스테인 이렇게 세 개의 아미노산이 구성된 것이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이 후리데리컬의 생성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 이제 방사선 그리고 암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아서 각광받는 항암제 중에 하나가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들을 너무 이렇게 항산화제로서 각광하는 이유들은 요즘에 정말 뜨고 있는 그 미백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백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주사로도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잠깐 살펴봤더니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미백 효과가 있다는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를 맞았을 때 제가 맞아보지 않아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이 글루타치온이 과연 흡수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현재 지금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또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컴퓨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알코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계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배웠던 슈퍼옥사이드와 함께 이제 그 슈퍼옥사이드가 우리 몸을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파괴되는데, 그 전에 이 글루타치온이 그 슈퍼옥사이드를 없애주는 그 중화시키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항산화제예요. 그리고 셀레늄과 합쳐서 그 다음에 파나소레즈라는 어떤 독극성 같은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많이 없애주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세 번째로 이 글루타치온이 중요한 이유는 GSTM1이라는 해독 유전자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이 유전자 결과 검사를 보면 80%가 GSTM1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이 GSTM1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해독이 안 되니까 염증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픈 부분이 너무 많이 많았는데 그 약물을 투여했을 때 주사를 맞았을 때 그 부작용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이 GSTM1이라는 유전자가 글루타치온이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해독하는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가 그 유전자가 변이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한 20-30%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사나 이런 걸 맞았을 때 굉장히 부작용이 컸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저는 온몸이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은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치과 치료를 할 때 저가 이렇게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2-3시간이면 이 마취가 풀려서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치과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마취 주사를 맞으면 하루가 돼도 깨어나질 못해서 저희 치과 닥터가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유전자가 이렇게 돼서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가 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닥터분들도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고 또 각자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지금 현재이지만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유전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제가 15년 전에 유전자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그 유전자를 이해하는데 저도 힘들었고, 제가 만나는 많은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렇게 환자분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유전자라든지 어떤 이런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같은 것들이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도가 높아져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은 각각 세포의 보호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맥, 뇌, 심장, 간, 폐, 눈, 피부 이런 부위의 산화를 막아요. 그리고 간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제가 특히 인기가 있는 거는 노화를 늦춰주기 때문에 그렇고 미백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은 N-아세틸시스테인과 또는 L-시스테인과 L-메티오닌 등의 원료의 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언급한 이 L-아세틸콜린이라든지 그다음에 L-시스텐이라든지 L-메티오닌 등의 원료가 이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없으면 생성이 잘 안 되면 이런 어떤 물질들을 잘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많은 산화를 일으키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코엔자임 Q10은 이제 항산화제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 결과 코엔자임 Q10이 이렇게 국제분자교정학회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CoQ10을 2사람의 유방암 환자에다가 이제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치료한 내용이 있는데 이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들은 1993년에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다른 또 3사람의 유방암 환자한테 CoQ10을 투여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CoQ10이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CoQ10을 얼마만큼 투여했냐는 거가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CoQ10을 하루에 투여량이 390mg이었어요. 엄청난 양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거를 영양으로 먹어도 돼? 막 이런 굉장히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분자교정요법에서 하는 것은 각 그 분자에 따라서, 각 그 유전자에 따라서 또 사람의 형체 본질에 따라서 바이라민 그러니까 그들의 함량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상인들은 이렇게까지 많은 게 필요 없지만 이제 이미 암에 걸렸다던가 비정상적으로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메가도스에, 그러니까 정상인의 한 100배 정도가 이제 메가도스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투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암치료로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 비타민 C와 또 이 코엔자임 Q10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타민 C를 정맥 주사를 했을 때 CoQ10과 함께 이렇게 투여했을 때는 뭐 600mg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5mg, 10mg 정도 전문의학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 높아졌긴 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60mg, 뭐 100mg, 200mg 같은 것도 이제 뭐 캡슐이나 정제로 이렇게 많이 보조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제가 심장에 혈관에 이렇게 염증이 많아서 혈액이 항상 이렇게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가 변이가 있어서 CoQ10을 이렇게 자주 매일 저는 섭취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CoQ10을 먹었을 때랑 먹지 않았을 때 심장의 편안함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조금 약간 불편하다 느끼면 조금 더 함량을 늘려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CoQ10이 하는 역할들을 살펴보면은요, CoQ10은 첫 번째 ATP 생성 과정에 관여를 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 내벽에 이제 연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쉽게 말하면 코큐텐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지펴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낼 수 없듯이 이 코큐텐은 하는 역할이 그렇고, 그래서 에너지 생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 코큐텐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소즘의 기능을 이제 완화시키는데, 우리는 각각 세포 안에, 세포를 방으로 보시면 세포 안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코큐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을 우리가 이제 리소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각각 무엇을 먹으면 항상 이렇게 찌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찌꺼기를 가두는 것이, 우리 이렇게 집안에서 보면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쓰레기통이 없으면 우리가 쓰레기를 막 이렇게 모든 데 버리면 악취가 나고, 또 거기에 많은 균들이 생기고 벌레가 끼고 이렇게 생기듯이 우리 몸에도 그래서 이렇게 리소좀이라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고요. 이 리소좀 안에 코큐텐은 최적의 pH를 줘요. 우리 몸은 항상 혈액의 농도라든지, 우리 몸은 항상 pH 7.3에서 7.45를 항상 유지하는 향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혈액에 있는 쓰레기들을, 세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유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으로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코큐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 내 항산화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코큐텐인데요. 세포벽, 지방산 및 LDL이 과산화 지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 또 코큐텐의 역할이기도 해요. 이 코큐텐의 역할은 소모량이 이제 바이라민 E가 많았을 때 코큐텐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소모량이 작아요. 그래서 바이라민 E와 이 코큐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라민 E가 충분히 섭취됐을 때 우리 자체 내에서 코큐텐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작았다고 하고요. 미토콘드리아는요, 세포의 DNA 산화를 막아두고 정상으로 이렇게 보존하는데 이렇게 쓰이는 황산화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알레르기, 천식,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한테 히스타민에 대응하는 것으로 코큐텐을 많이 처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신분열증이나 알츠하이머 질환에도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황산화제들이든 비타민이든 보면은 다 혼자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이 분자하고 영양학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의 작은 칼슘이 하나 우리 몸속에 부족하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147가지의 병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듯이 우리 몸은 정말 아주 신비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라민 E하고 바이라민 6는 코큐텐, 즉 지용성 황산화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이라민 E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세포, 그 다음에 핵막, 미토콘드리아, 리소즘, 골지체 이런 거에 산화를 막는데 이 바이라민 E가 협동하는데 그게 같이 코큐텐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바이라민 6는 이렇게 코엔자임 Q10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요. 아미노산, 트립토신이라는 그 가정으로 바뀌는 과정을 돕기도 하고요. 코큐텐은 이렇게 합성하는데 피리독신의 필수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임상을 통해서 혈관의 피리독신 양이 많은 경우는요, 코큐텐 양이 많았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 이렇게 밝혀졌고요. 피리독신 양이 적으면 코큐텐의 양도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코큐텐을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데 우리 자체 내에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그것이 제대로 잘 쓰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